그 진정한 사나이들, 나는 바이오주에 올인을 할 거야, 가자! 이런 사람들은 보통 골로 가게 됩니다. 네, 은둔을 하고 있다가 정말 확실한 때만 주식이 조금 들어가지고 야금야금, 그리고 뭐가 낌새가 이상한데 하면 다시 도망가는 이런 토끼 같은 사람들이 살아남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토끼 전략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보수적이고 시장이 조금만 좀 이상하다 하면은 도망가는 이제 그런 전략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전략이 최근 50년간 복리 14%, MDD 16%를 기록한 그런 놀라운 전략입니다. 저는 늘 강조하는데 시장에서는 용맹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겁쟁이들이 살아남습니다. 우리는 살아남는 게 최우선입니다. 자, 제가요, 이제 15년 동안 그 투자를 한 후에 이제 삼국지 같은 거 읽어보면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진정한 사나이들. 그러니까 저희가 옛날에 좋아했던 뭐 관우, 장비, 뭐 여포, 이런 사람들보다 사실 총구석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윈너가 아닌가. 그러니까 뭐 화타, 뭐 이런 의사다. 아니면은 또, 사실 제가 공명도 시골에서 편히 쉬고 잘 있었는데 유비란 놈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이제 수상이 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 진정한 사나이들, 나는 바이오주에 올인을 할 거야, 가자! 이런 사람들은 보통 골로 가게 됩니다. 네, 은둔을 하고 있다가 정말 확실한 때만 주식이 조금 들어가지고 야금야금, 그리고 뭐가 낌새가 이상한데 하면 다시 도망가는 이런 토끼 같은 사람들이 살아남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세계 경제도 좀 별로인 것 같고, 그리고 선진국도 특히 밸류에이션도 매우 구리고 채권 금리도 왜 이렇게 낮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바이앤홀드 하기에는 좀 위험이 많이 따르는 그런 시장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밸류에이션이 엄청 낮아요. 그럼 그냥 들어가가지고 뭐 10년 지나면은 밸류에이션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고 주식은 오르고 채권도 오르고 그럼 나는 많이 벌고 이러면 좋은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마켓 타이밍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연구하다 보니까 좀 이제 방어적인 전략, 이 토끼 전략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게 은근히 괜찮습니다. 네, 물론 이 전략을 만드신 분은 이 전략을 토끼 전략이라고 하지 않았고요. 퀸트 스위칭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퀀트가 아니라 퀸트인데요. 도대체 뭐 왜 퀸트인가 했는데 이 퀸트라는 게 이제 그 라틴어로 그 킹케가 이제 오란 뜻이고 퀸투스가 다섯 번째 이런 뜻인데 여기 이 전략이 ETF가 5개 쓰인다고 해가지고 퀸트 스위칭 전략이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놀라운 거는 이 전략은 그 50년 동안에 복리 13.8%가 나왔는데 그 중에 37년 5년 동안에는 채권만 들고 있었습니다. 매우 놀랍죠? 네, 이 글렌 박사라는 분이 만든 전략이에요. 이 소스 논문은 제가 유튜브 링크에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아주 간단한 어메이징한 전략이에요. 매월 말 아래 ETF 5개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을 계산하라라고 했습니다. 5개의 ETF는 뭐냐 하면은 S&P 500, 나스닥, 선진국, 개발도상국, 그리고 미국 장기 국채 요 5개 ETF인데요. 이 5개 중 최근 3개월 수익이 0 이하인 놈이 한 놈만 있다. 그러면 연자죄. 5개 싹 투자를 안 하고 그냥 미국 중기채 IEF ETF를 보유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5개 중 이제 수익이 전부 다 플러스일 수가 있잖아요. 최근 3개월 수익이 전부 다 플러스예요. 그럴 경우에는 최근 3개월 동안에 가장 수익이 높았던 그 자산만 보유를 하는 겁니다. 아주 매우 심플한 이제 그런 전략이죠. 이렇게 하니까 이 5개 자산이 전부 다 최근 3개월에 플러스 수익을 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5%는 IEF, 미국 중기채만 보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머지 25%는 이 5개 중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그놈을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했는데 예, 복리 수익이 13.8%. 여기서 벤치마크는 뭐냐 하면은 60% 미국 주식, 40% 미국 채권. 그게 벤치마크입니다. 60, 40 포트폴리오. 60, 40 포트폴리오는 복리 수익이 9.5%밖에 안 나는데 우리의 토끼 전략은 13.8%. 샤프 지수 0.8 대 0.48. 훨씬 높죠. 그리고 MDD도 겨우 16.5%밖에 안 됩니다. 매우 놀랍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87년 9월, 10월 이때였는데 이때 왜 블랙 먼데이가 와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주식이 하루 만에 23% 빠진 그날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 전략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이때 한 방 먹었는데 그거 말고 보시면은
네, 그 크게 드로우다운, 그러니까 크게 손실이 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1980년대에 한 15% 정도 손실이 나는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네, 그거 빼고는 21세기 넘어와서는 10% 이상의 손실이 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21세기를 되게 와일드했잖아요. 인터넷 버블 꺼지고, 그리고 금융위기도 오고 막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이 토끼 전략에는 큰 손실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21세기 10% 이상 깨진 적이 없다니 훌륭한 전략이죠. 그쵸?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 5개 ETF에 4개 주가지수 ETF가 있습니다. 미국 S&P 500, 나스닥, 선진국, 후진국 이렇게 있는데 아니 도대체 뜬금없이 TLT 그러니까 미국 장기채권을 왜 꼈어? 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좀 놀라운 게 뭐냐 하면은 그 밑에 보시면 나오지만 장기채 수익이 그 장기채 최근 3개월 수익이 마이너스이면은 그 미래의 주식 수익도 별로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여기 제가 또 한번 펜을 꺼내봐야죠. 펜을. 포인터 옵션, 레이저 포인터. 자, 이걸 보면은, 여기 보면은, months following positive TLT momentum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최근 3개월 동안에 TLT, 즉 미국 장기 채권의 수익이 플러스였어요. 그러면은, 주식 수익률은 그 다음 달에 어땠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네, 보시면은, 이 5개 그 지수를 보면은, 이 5개 지수 모두 그 다음 달 수익이 꽤 괜찮은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 3개월 동안에 TLT 수익, 그러니까 미국 장기 채권 수익이 구렸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달 그 주식들의 수익도 굉장히 낮은 걸로 나옵니다. 자, 여기 13, 15, 12, 16%와 1, 2, 3, 4%와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그죠? 그리고 네, 최근 3개월 동안 장기 채권 수익이 좋았으면은 그 다음 달 주식이 올라갈 확률도 60%대인데 최근 3개월 동안에 미국 장기 채권 수익이 구릴 경우에는 네, 주식이 상승할 확률이 50%대로 훅 떨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놀라웠어요. 최근에 미국 채권이 구리면은 주식시장도 그 다음에 별로가 되는구나. 제 생각에 이거는 이유가 이런 것 같습니다. 장기채 수익이 악화됐다는 거는 시장 금리가 올랐다는 거거든요. 근데 금리가 오르면 그건 당연히 주식시장에도 별로 좋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최근 금리가 올랐다. 그러면 채권값이 떨어질 거고, 그러면은 바로 직후에 주식도 같이 좀 별로 안 좋게 굴러간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약을 하면요. 요약. 네, 이 전략은 정말 토끼 전략인 게 정말 모든 게 맞아야지만 주식시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S&P 500, 나스닥 선진국, 개발도상국에다가 미국 장기채까지 상승장이어야만 이 전략에 진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몇 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미국 중기채권만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대신에 이렇게 했으면은 무시무시한 하락자들은 다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최근 50년 동안에 아찔아찔한 장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1973년, 74년에 미국 주가 지수가 거의 절반 반토막 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1987년에 그 블랙 먼데이, 오케이, 블랙 먼데이는 못 피했습니다. 그다음 2000년에 인터넷 버블이 깨졌고, 그리고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었고요.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전략은 최악의 달에도 겨우 16%만 최악의 달이 아니라 최고 손실이 16%밖에 안 난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메이징하죠. 그쵸? 그 대신에 상승장이 왔다 하면은 이제 강하게 한 ETF에 올인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 S&P 500이 되었든 나스닥이 되었든 선진국이 되었든 채권이 되었든. 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이냐? 자, 우린 75% 아무것도 안 하고 중기 채권만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용감한 자가 아니라 겁쟁이가 살아남는 겁니다. 정말 모든 것이 확실하게 보일 때 그때만 주식을 쭉 해가지고 조금 좀 불안불안하네 그러면 뚝 빼는 이런 전략이 용맹하게 바이오주에 올인하는 그런 장비 같은 투자자들보다 더 오래 그리고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고 더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좀 많이 버벅거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제 채널에 오셨으면은 구독을 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는 싫어요를 누르면은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